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8강에 이어서 오늘 2과목 9강 벼 이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는 저희가 1과목 때 조금 자세하게 배웠었잖아요. 배웠었기 때문에 2과목 처음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목의 핵심은 아무래도 보험금이겠죠. 보험금을 산정하는 부분이고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개념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되겠고요. 보험금 산정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보험금 종류가 5가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항 집합 불능보험금, 제2항 재직파 보험금, 경작 불능보험금, 수학 불능보험금. 이것보다는 실은 이제 그 벼에서 그 보험금의 꽃은 수확감소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확감소 보험금은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수확이 감소된 것만큼 주죠. 예전에는 보장 수확량을 사용해서 보수 미보 해서 그 피해율을 산정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보장 수확량 개념이 없어지고 평년 수확량 50에서 100%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벼도 피해율을 평수 미평으로 산정하더라라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유심히 봐둬야 될 것 같고 미론 원래 평수 미평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 할 때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죠.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죠?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는데 피해율의 우선순위는 거꾸로라고 했어요. 전표수, 전수 조사가 피해율의 우선순위라고 했고 3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한꺼번에는 아니죠. 물론 순차적으로 했겠죠. 그죠? 다 피해율을 산정했다고 한다면 보험금은 마지막에 그 조사한 전수 조사를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거. 피해율이 더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전수 조사를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재작년까지는 수량 요소 조사를 진짜로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그 표본 조사가 거의 주였고 그 중에서도 표본 폭이 4포기가 아닌 2포기만 하는 간편 표본 조사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업방에 우리 이제 그 업방이 아니죠. 20년도 지금 약간 기준을 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개정 업방 내용을 같이 알려드리는데 약간의 수량 요소 조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해 개정 업방에 수량 요소 조사가 들어와 있을 건지 그대로 아니면 삭제가 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조사는 표본 조사 위주로 했고 만약 실제 실무에서 표본 조사 위주로 실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량 요소 조사는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시험에 그런 생각도 들고 과거에 수량 요소 조사는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업방 나올 때까지 그거 뭐 따로 공부를 안 하고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그거 뭐 깊이 있게 외우시지 말고 대충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었고요. 보상하는 제 여부는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했었고 저희가 이양 직파 불능 보장 이양 직파 불능 조사죠. 조사는 저희가 농지 및 작물 상태를 봐가지고 보상하는 제 여부를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달라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이고 나머지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경작 불능 보험금, 그다음에 표본 조사 등도 마찬가지에 다 보상하는 제 여부는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보상하는 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항상 실제 경작 면적은 확인을 하죠.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해서 실제 내 가입한 면적과 10%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계약 원장 변경을 하게 되고요. 원장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평년 수확량도 바뀌게 될 거고요. 평년 수확량이 바뀌면 보험 가입 금액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할지는 아직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보통 그 바깥에 뭐 우리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실제 경작 면적하고 그 가입 면적하고 차이 나게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접해보는 것은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제양 재직파까지 배웠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제양 재직파는 전조사도 할 수 있고
전조사를 끝나고 나면 후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전조사에는 피해 면적을 조사했었고요. 후조사에는 재이양, 재직파 한 면적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면적 피해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피해 면적 피해율이 면적 피해율이 보험 가입분의 피해 면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 피해 면적이 첫 전조사 때 조사한 그 피해 면적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피해 면적은 재이양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인 피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그 논이 1000제곱미터인데 거기서 300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처음에 전조사 때. 근데 후조사 때 갔더니 재이양 재집할에 200만 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피해 면적이 100분의 30이 1000이요? 1000분의 300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조사를 해서 200만큼 재양을 했다고 하면 재양하지 않은 미양 이면적 이 100 있죠. 이거는 피해 면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원래 피해 면적 300에서 미양한 면적 100을 빼줘야만 실제 피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로 나올 때 함정처럼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은 3가지. 뜨거나 묻히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조사 부분이었고 전조사 생략하고 후조사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작불능조사입니다. 경작불능조사는 저희가 논작물이 아니어도 밭작물에서도 수없이 계속해서 앞에 많이 언급을 했었어. 1과목에서. 그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이었고요. 이번 그 20년 약관에서 이제 변경된 건 뭐냐면 앞에 끝까지는 저희가 식물질 폐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만 하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 더 추가된 게 그죠? 산지 폐기 등을 통해서 그게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야 된다. 산지 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유통 자체. 내가 그냥 그거 그대로 수확해가지고 우리 집 창고에 놔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산지 폐기 하셔야 된다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대상 농지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을 때 경작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지 또는 사고 접수 농지가 되겠죠. 그죠? 자, 경작 불능 조사만 하는 벼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조사로용 배였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 벼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했잖아요. 실은 조사료용 벼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이 있는데요. 앞에까지는 같아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그 비율이니까 이걸 이제 보장 비율이라고 해볼게요. 보장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의 보장 비율이라는 표기를 씁니다. 자, 가입 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이 있다고 하면 조사료용 벼는 10월 아니죠. 8월 31일이 종기죠. 보험 종기. 그래서 8월 31일, 7월 달, 6월 달, 5월 달 각각 경과 비율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쯤에 사고가 났다면 요 달에 해당되는 경과 비율을 곱하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을 곱하기 경과 비율을 곱하는 게 다르다는 거. 이것 역시도 우리 올해 개정업방에 들어올 건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작불능 조사는 보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것을 판정하는 것은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한다는 것 똑같죠. 그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요.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계약 원장 변경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경작 불능 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식물체 피해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냈을 때가 식물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제2항 재직파 조사에서 피해 면적 기준을 알아야 됐던 것처럼 경작 불능 조사에서는 그 식물체의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정 기준이 뭐냐면 이 식물체가 수확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확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식물체가 이제 고사했거나, 그죠? 근데 살아있는데 곧 죽을 것 같거나,
그리고 살아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식으로 쓴다고 한다면 밑에는 보험가입 전체 내 식물 수나 면적이 되겠죠. 수로 주면 수를 해야 되고요. 면적을 하면 면적을 해야 됩니다. 면적이 되겠고 그 위에 뭐가 되겠어요? 식물체 피해율 면적, 피해 면적이 올라가겠죠. 피해 면적이 올라가거나 피해 입은 식물체 수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했을 때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뭐 65% 이상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 가입 비율에 따른 비율을 바로 이제 보장 비율을 곱해버리면 되는데 거꾸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지금 계속해서 응용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작불능 조사 역시도 응용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집에 가입 면적이 1000이라고 했어요. 1000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경작불능 보험금을 타려고 신청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피해를 몇 프로까지 입어야 경작불능 보험금을 탈 수 있어. 1000이니까 사실 계산하기 너무 쉽죠. 그죠? 65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으로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입 면적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역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죠? 한 번 더 이제 꼬아놓은 문제잖아요. 자, 그리고 이 식물제 피해율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법방에 보면 목측 조사를 통해서 피해율이 65% 이상인지를 여부를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이 목측 조사가 뭐냐면 이게 눈목자예요, 눈목자. 우리 눈으로 보고 피해율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고 피해를 판단하는 사람 누군가요? 손해평가사죠. 저희죠. 실제 저희가 조사를 가게 되면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눈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식물체 피해율이 65%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눈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조사를 계약자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피해를 가면 어떻게 해서 뭐 조사하는 게요? 예, 목적 조사를 해서 조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혼자 든 생각입니다. 자, 고사식물체 판정 기준 해당 식물체 수확 가능 여부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만일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 됐는데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 경작불능 보험금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 들어가겠죠. 이어지는 이제 보험금이 뭐가 있어요? 수확불능 보험금, 그 다음에 수확이 감소됐을 때 주는 수확량 감소 보험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의 이제 보험금에 대한 조사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수확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로 하면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지 표기 등을 통해서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거 확인돼야 된다는 거. 만일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이 맞죠? 수확량 조사를 해가지고 수확 감소 보험금 대상이 되는지 또는 그것 아니고 수확 불능 그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도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향후에 수확 불능 보험금이랑 수확 감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 조사 기준은 지금처럼 65% 이상 식물체 피해율이 이상 됐는데 계약자가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만일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었다라고 해도 향후 수확량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거나 자, 산지 폐기 등을 통해서 시장으로 유통된 게 유통되지 않은 경우, 그죠?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후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게 되더라. 그걸 실시해서 뭐 수확불능 보험금을 준다든지 수확 감소 보험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제형 재직파에서도 전조사, 후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경작불능 조사도 그럼 전조사, 후조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전조사는 가는 거 제일 처음에 가서 하는 조사인 거예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역시나 피해 면적을 확인해야만 피해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면적 확인하겠죠. 후조사는 이제 보세요. 그 추가된 게 이거잖아요. 산지 폐기. 그렇기 때문에 산지 폐기된 거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계약자가 신청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니까요. 그죠? 계약자의 그게 크죠, 영향력이. 계약자가 이걸 신청하면 주는 건데 나는 그냥 경작불능 보험금 안 타고 좀 더 기다렸다가 피해를 더 입을지도 모르니까 수확불능 보험금 탈래라고 한다면 경작불능 보험금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조사, 후조사를 통해서 나눠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먼저 보시면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목적물 확인한다는 것은 요거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목적물이 제대로 이제 심어져 있는 것들 확인하는 거죠. 이건 지금 벼농지는 아니에요. 벼농지는 아니고 경작불능 조사들을 많이 하는 주로 밭작물 보니까 마늘 아니면 뭐 양파 정도 되겠네요. 그죠? 경작 면적도 확인하고 피해 면적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피해 면적이 65% 이상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산지 폐기 됐는지 확인하고 계약자가 신청했는지 확인한다는 거. 그 다음은 수확불능 조사입니다. 수확불능 조사는 똑같이 65%인 것은 같아요. 같은데 우리 그 경작불능 조사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수확불능 조사는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아래로. 재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알곡 그 벼 조곡 있죠. 조곡 상태에서 현미로 찧어지는 그 과정. 조곡이 현미가 됐을 때 그것을 재현율이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제 벼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현미로 만들었는데 이 쭉정이죠. 어떻게 보면 쭉정이가 많아가지고 현미를 이것만큼을 내가 했는데 현미로 찧었더니 양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양이 줄어들었을 때 그 줄어든 게 얼마? 65% 미만으로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출하를 하니까 출하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이건 역시도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추가됐습니다. 경작불능조사하고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된 농지. 이게 작년에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했던 부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벼가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된 농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확불능 조사 시기는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조사 종류와 시기를 하면서 강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이라는 거 이거 꼭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또 모르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확불능 조사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조사는 제일 처음이 뭐예요? 보상하는 재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내가 약관에서 보상하는 재인지 아닌지 보상하는 재여야만 그 다음 과정들을 이어가서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보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했는데 보상하는 재가 아니다라면 그 뒤 이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거는 뭘로 가지고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감안해서 자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요. 이제는 수확불능 조사이기 때문에 이 농지가 수확불능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65%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 안 되는 거죠. 만일에 65%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확불능 보장보험금 안 주는 거예요.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럼 64부터 되겠네요. 그죠? 물론 뭐 점점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죠? 또 65%는 포함 안 됩니다. 그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도 판단되어서 산지 폐기 등을 하고 계약자가 신청했을 때 주는 게 수확불능 보험금이고 지금 수확불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하는 시기는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이었고 이 수확 포기 여부를 뭐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각자 중요한 게 지금 한 파트씩 나와요. 제2항 재직파 보험금에서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나왔고 경작불능 보험금에서는 식물체 피해율을 판정하는 기준이 나왔어요. 그죠? 고사 여부 판정 기준이 나왔고 수확불능 조사 지금에서는 수확 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하는 기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11월 30일 날 로타리를 타고 시장을 가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벼의 보장 종기는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확하지 않은 건 안 돼요. 만일에 11월 30일까지 벼가 수확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안에 막 서리가 와버리잖아요. 벼 이게 뻣뻣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수확해도 먹지도 못하고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벼가 많이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갈아엎어버린다고 하죠. 그걸 이제 갈아엎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원래 자기의 영양분을 그대로 자기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은 비료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갈아엎어버리면
이제 다음 내년을 위한 뭐 비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영양분 정도가 그죠. 가라 아픈 경우 엎어버리면 어차피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가라 아픈 경우 그거를 이제 시골에서 뭐 보통 로타리 작업을 한다, 로타리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라 아픈 경우 또는 로타리 작업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상 농지의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건 지금 현재 우리 19년도 20년도 업방을 가지고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약관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추가가 된다고 하면 여기 이 부분에도 산지 폐기 등을 통해서 농지의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은 11월 30일 날 로타리를 타고 시장에 가더라. 자,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표본 조사가 있고,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수량 요소 조사라는 것은 수량이란 것은 수를 센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이 안에 답이 사실 있습니다. 수를 세워서 내 수확량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를 세워서 조사한다는 말은 여기는 무게는 그 수확량 무게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표본조사,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죠? 수확량을 측정하게 될 거고, 전수조사는 전체, 하나의 가입금액에 해당되는,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되는 것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죠. 그죠?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수확량이 얼마인지 봐가지고, 그럼 원래 평균 수확량이 얼마였는데, 평균 수확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수확량이 이만큼밖에 안 됐어? 이 차이난 그만큼 달라는 거죠. 그러면 수량 요소 조사는 수만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래서 수량 요소 조사는 우리가 다른 그 표본 조사나 전수 조사는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이제 피해율을 한다고 한다면, 수량 요소 조사는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을 따로 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년의 이 수량 요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안 해서 그냥 싹 삭제해버리고 강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블로그에는 실은 안 올렸습니다. 이 수량요소 조사는 굳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표본조사, 전수조사만 올렸었는데, 그래도 아직 그 20년 약관을 보니까 이게 그대로 또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높아심에 그래도 수량요소 조사도 한 번 더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굳이 안 외우시고 나중에는 외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대상 농지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그리고 조사 방법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세 가지죠. 그죠? 자, 만약 그대재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대재해는 보통 태풍 등 이렇게 얘기했죠. 태풍을 앞에 항상 붙였어요. 그죠? 자, 이때는 그대재해가 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거 아니에요. 그대 재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농지를 선정해가지고 각 수확량 조사 값을 이 대표 농지, 인접에 있는 농지들 있죠. 그 중에 어떤 농지,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 환경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접 농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같은 리동에 있는 것을 하나의 농지로 묶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대재해가 있었을 때도 대표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표 농지, 인접 농지이기 때문에 그 인접 농지도 같은 동 안에 들어있는 게 되는 겁니다. 같은 동일, 동. 리도 있고 동이 되겠죠. 지금 옆방에 리만 있는데 리의 개념과 동의 개념은 같습니다.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대표 농지를 그냥 여러 개 이렇게 이 농지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대재해가 이 전체 이 지역에 다 왔다고 하면 대표 농지 하나만 구해가지고 같이 다 적용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 피해율 우선순위는 전수, 표본, 수량요소 조사에서 전표수로 간다는 거. 셋 다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뭘로? 전수조사를 가지고 보험금 계산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조사 방법, 보상하는 재해 여부 같습니다. 뭘로? 농지 및 작물 상태를 보고서 약관에서 정한 재해인지 재해가 아닌지 판단하고요. 면적 확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해서 내 가입 면적과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면적 확인을 또 하나 여기서 더 하는 이유는 앞에 우리 제2항 재직파나 2항 뭐 직파 불능이나 경작 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실제 경작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만 조사를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나온 거에서 보통 이제 퍼센트를 곱해주니까. 근데 수확량 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면적도 하긴 하지만, 자, 우리 이 농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만큼은 갔더니
고사가 된 면적이에요. 고사가 된 면적이 있고, 자, 이거만큼은 타작물이 심어져 있어. 여기는 벼인데, 여기 갔더니 여기 콩이 심어져 있어요. 콩이. 자, 타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갔더니 수확기보다 조금 더 빨리, 수확기이지만 조금 더 빨리 이 부분 벌써 기수확을 해버렸어요. 자, 이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이 고사 면적, 그 다음에 타작물 또는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확량 조사는 이 면적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이 부분만 조사했다고 하면 우리 농지의 정확한 조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조사를 다 하고요. 나중에 수확량 조사한 부분은 어디에만 적용을 시키냐면, 이게 실은 우리 그 저가전 종합비용 보험금 계산할 때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면적에서는 밭이나 논작물에서는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사한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겠죠. 수확량에 이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고사는 당연히 고사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안 나오겠죠. 근데 미보상이나 타작물이나 기수확을 해버린 건 얼마만큼 수확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가전 종합비용 보험금 계산할 때는 그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그걸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논작물이나 밭작물에서는 한 주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농지에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지금 얼마만큼이 수확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가 없었을 때 평년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이제 나오더라. 제곱미터당이 되겠죠. 그죠?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나머지 이 면적, 고사를 제외한 타작물, 미보상, 그 다음에 기수학을 더한 요 면적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가수원이 아니죠. 자꾸 입에 익어가지고 가수원이 우리 그 농지의 수확량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논작물, 밭작물은 모두 이 계산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 그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미보상 또는 타작물, 기수학 면적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에 수확불능 대상 여부인지 확인을 하고, 수확불능 대상 여부를 했는데 65% 미만이어가지고 대상이 된다고 하고 계약자가 신청을 하면 수확불능 보험금을 주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뒤로 또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미보상 비율 조사합니다. 미보상 비율 조사하고, 봐서 이제 이 조사 방법 결정은 이제 이 말이에요. 수확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이 대상이 되면 이제 수확불능 보험금을 주는 거고, 이 대상이 아니다. 또 계약자가 신청을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사 방법 결정하는 게 되겠죠. 뒤에 이제 그 수확량 조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량 요소 조사를 할 건지, 표본 조사를 할 건지, 저수 조사를 할 건지 이런 조사 방법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확량 조사는 이제 수확량 조사 중에 지금 이거는 수확량 조사 여기 잘못됐네요. 수량 요소 조사죠. 첫 번째 나온 게 그죠? 조사 종류가 수량 요소입니다. 수량 요소 조사가 되겠고요. 대상 농지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가 되겠고, 수량 요소 조사의 조사 시기는 수확 전, 우리가 이제 수확이 원래 요때 지금 만일에 수확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때 15일이 수확일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14일 전이면 뭐 1일이 되나요? 2일이 되나요? 그래서 요 14일 전을 기점으로 해서 14일 전, 후 요게 이제 수확 시기가 되는 거고요. 조사 시기가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표본 포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포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 내포기는 가입 면적이 아무리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포기입니다. 자, 표본 포기는 내포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포기가 내포기가 선정이 됐으면 표본 포기 자체를 또 이제 선정해야 되겠죠. 자, 그때 표본 포기를 선정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표본 조사할 때 제일 처음에 이 과목에서 총칙을 배울 때는 표본 우리가 표본조사, 전수조사 이거 배우잖아요. 표본조사 할 수 있는 그것들은 어떤 걸 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그 작물의 특성이나 수확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 표본으로 추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표본 포기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재배 방법이나 품종 등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하더라. 아까 보상제 여부가 그죠? 농지나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표본 포기를 선정할 때는 재배 방법과 이 품종을 가지고 이 품종을 감안해서 골고루 배치되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한다는 거 이거 역시도 가로놓기 나올 수 있습니다. 표본 포기를 선정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논이 있다고 하면 표본 포기가 4폭이면 그죠?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4폭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에 나는 기천이니까 이 표본 포기가 전체 면적이 1000이라 한다면 난 여기 붙어 있는 거 1개, 2개, 3개, 4개 이 논두렁에서 이 4개만 쑥 표본 포기를 잘라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재배 방법 및 품종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조사 대상 면적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해서 표본 포기를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본 포기를 조사를 하는데요. 이 수량 요소 조사는 뭘 조사하냐면 요 벼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하나하나 이싹들 있죠. 이싹이 몇 개가 났는지. 그러니까 한 포기 손으로 지어서 한 포기 있죠. 한 포기에 이삭 상태, 이삭 몇 개가 났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고 또 이삭 안에 이렇게 나달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삭 안에 또 나달도 이렇게 하나씩 있죠. 이 나달이 또 몇 개인지도 세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점수는 굳이 외워야 될까 싶은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이삭이 보통 16개를 기준, 16을 기준으로 해서 16개 미만일 경우에 점수를 일러줍니다. 근데 16을 포함해서 16이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를 2점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폭이니까, 그죠? 4폭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이삭수 나온 대로 세우면 되겠죠, 폭이. 4개의 조사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 값에 16 미만일 때는 1, 16 이상일 때는 2를 점수를 더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4개의 점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은 4, 6이네요. 그죠? 6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 나달이 이상마다 나달이 보통 몇 개 들었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기준이 51을 기준으로 갑니다. 50일 미만, 60일 미만, 70일 미만, 80일 미만, 80일 이상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1, 2, 3, 4, 5 수치는 이렇게 가거든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삭 상태 점수는 16 미만일 경우에는 1, 이상일 경우에는 2고요. 이건 업무 방법세 있습니다. 자, 완전 나달 상태 점수는 자 50일 미만, 60일 미만, 50일 미만이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50일 이상의 60일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좋게 제가 미만으로만 외우는 거예요. 50일 미만, 60일 미만, 70일 미만, 80일 미만, 80일 이상 해서 1, 2, 3, 4, 5. 아마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를 줄 겁니다. 예전 시험 때도 요거 표 문제 줬었습니다. 그걸 구해서 점수를 더하더라. 점수를 더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점수를 더하는 거예요. 아까 6점이 나왔죠. 그럼 만약에 이제 뒤에서는 요거 또 세가지고 점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의 점수가 10 미만일 때는 조사 비율을 이렇게 주고, 자, 이 구간마다 조사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도 수학량 조사 아니고 수량 요소입니다. 어차피 수학량 조사 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죠? 자, 볼게요. 이 점수 따라서 이제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요 이삭 상태 점수하고 완전 나달 상태 점수를 더해가지고 자 지금처럼 더해가지고 이 표가 지금 조사 수학 비율 한산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조사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수학 비율. 요걸 지금 조사 수학 비율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일에 전체에 다 더했더니 개수가 20개 나왔어. 근데 이제 문제 조건 줍니다. 요 20개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70일에서 80인데 그럼 조사 수학 비율 그럼 얼마만큼 비율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조사 수학 비율을 최저로 잡을 것 또는 조사 수학 비율을 최고로 잡을 것 이렇게 문제 조건을 줍니다. 그럼 최저면 70일이 될 거고 최고면 8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조사 수학 비율을 구하는 거는 자, 저희가 수량 요소 조사는 그 중량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수를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제가 아까 표준 수확량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확량은 이렇게 계산해요. 표준 수확량에다가 지금 방금 했던 요 조사 수확 비율 지금 산정한 거를 곱합니다. 곱하고 하나를 더 곱하는데 그게 뭐냐면 피해 면적 구하는 거예요. 피해 면적 비율 우리가 보통 항상 구하잖아요. 얼마만큼 피해 면적이 됐는지를 봐야 우리가 보험금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해 면적을 구하는데 피해 면적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피해 면적 비율이 나오잖아요. 비율을 이제 나눕니다. 자, 10% 미만, 10에서 30% 미만, 30% 이상 피해율입니다. 면적 피해율이. 자, 10% 미만일 때는 보증개수를 1.1을 준다는 거고요. 10% 이상, 30% 미만일 때는 1.1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30% 이상일 때는 2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면적 피해율을 계산해서 이 보증개수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또 곱하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에다가 조사 수확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다 피해 면적 보정 지수를 곱해요. 그러면 요게 우리 지금 농지의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표만 준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틀리기도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표를 다 줬는데도. 왜냐하면 시험이란 것은 항상 긴장이 되고 시간에 쫓기잖아요. 쫓기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막 이렇게 더하기 사실 저도 시험 칠 때 뭐 그때 많이 틀렸냐면 실은 문제가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산수를 못해서 되게 많이 틀려요. 혼자서 암산하다가 시험 칠 때가 되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암산을 잘못 아주 쉬운 암산들 있잖아요. 뭐 그 조사 대상 면적이 만일에 뭐 1000이라고 한다면 1000에서 200을 빼고 100을 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300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시험 칠 때는 막 헷갈리고 마음이 막 조급하기 때문에 300을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700이 나와야 되는데 뭐 300을 적어 놓는다든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셈을 잘 못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이라는 극강의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집중해서 푸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산수를 자꾸 틀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보면 식은 다 맞아요. 식은 다 맞는데 답이 틀려요. 중간에 계산 과정이 틀린 거예요. 산수가 틀린 거예요. 산수를 특히나 그 우리가 저 같은 종합위험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거 밭작물 논작물 보험금을 구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조사 대상 주수 그리고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계산 처음에 조사 대상 주수와 면적 처음에 잘못 계산하면 뒷부분 전부 다 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수 잘해야 됩니다. 자, 완전 그 손해평가사 시험이 어려운 산식으로 이어진 수학만은 아닙니다. 산수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만일에 병충해 우리가 특약을 들었어요. 특약을 들어서 병충해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병충해 단독 사고일 때 조건이 다르거든요. 단독 사고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오고 뭐 도열병이 왔어. 이거면 병충해 단독 사고 아니죠. 자연재해도 있고 병충해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도열병만 이 논에 와가지고 피해율이 7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75%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70%. 이거를 최대 인정 비율이라고 하고요. 70%까지만 인정해 주더라. 이 부분도 바뀔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약간에는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바뀐다고 한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을 해 두는 걸로 할게요. 자, 표 그대로 나와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수확량이 나왔어요. 표준 수확량에 조사 수확 비율을 곱하고 피해 면적 보존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확량이 나왔으면 우리가 평수 미평이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거에 미보상 비율은 문제 조건에서 줄 겁니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고 자, 피해율은 제가 평수 미평 이제 같다고 했잖아요.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이 나오면 보험금은 값이자죠. 그죠?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하면 되고 만일에 병충해 단독 사고였다 하면 최대 인정 비율이 70%라는 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본 조사입니다.
표본 조사는 역시나 사고가 접수된 농지이고요. 조사 시기는 당연히 수확량 조사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한 시기여야 돼요. 근데 이제 업방이 별표 산 시기는 보면 저 뒤쪽에 수확이 가능한 시기라고 돼 있고, 우리 제일 앞쪽에 또 조사 시기를 볼 때는 알곡이 여물어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라고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는 그냥 알곡이 여물어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확기인데 그냥 수확이 가능한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본조사는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라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표본 구간수를 먼저 정하고, 저희가 저가전 종합위에서는 표본 나무를 정했잖아요. 전체 표본 나무. 그것처럼 이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표본 구간을 정합니다. 몇 구간을 표본 구간으로 할래라는 거예요. 그죠? 자, 표본 구간을 정하는데 이 표본 구간은 사실 조금 작물마다 다릅니다. 이 표본 구간을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했을 때는 뭐 50부터 시작해서 50, 150씩 움직였죠. 그죠? 150, 200까지는 5, 6, 7, 8 갖고 200 이상부터 해서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해가지고 표본 그 주수 구했잖아요. 근데 이 논작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별표 산식 저 뒤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표 산식에 보면 표본 요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을 가지고 하겠죠.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조사 대상 면적이 200 미만, 2천 미만, 3천 미만, 4천 미만, 5천 미만, 6천 미만, 6천 이상으로 가고, 자, 3에서부터 시작하네요. 3, 4, 5, 6, 7, 8인데 사실 이것도 다 이거는 뭐냐, 앞머리 숫자에 이건 뭐야, 꼭 더하기 2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머리 숫자 더하기 2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은 뭐 논작물, 밭작물에서는 표본 구간까지 안 주면서 계산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문제들을 보면 표본 구간수는 조건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요렇게 해서 산정을 하더라라는 것들은 그냥 또 알아두시면 좋겠죠.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하고 나면, 자,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되고요. 물론 이 표본 구간도 재배 방법과 품종 등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골고루 배치되게 표본 구간 선정해야 됩니다. 자, 표본 구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전체 우리 이 면적이 아까 계속 천을 가지면 천이 있다면 우리 표본 구간수를 이제 표본 구간이 200 미만이니까 표본 구간이 뭐 3이 되겠죠. 그죠? 3개 표본 구간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표본 구간을 정하고 그 표본 구간을 3개면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3개 내가 표본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가전 종합이었으면 나무니까 표본 나무가 되겠지만 지금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본 구간은 재배 방법과 품종을 가지고 하더라. 저가전 종합위험 떠올리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똑같이 지금 이거는 재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밭작물, 논작물에는 재배 방식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변은 재배 방식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재배 방법으로 지금 구분한다는 거, 재배 방법과 품종이 되겠습니다. 재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게 될까요? 재배 방법이라고 하면 뭐 친환경 재배, 뭐 유기농 재배 이런 게 될까요? 그죠? 그런 게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품종은 뭐 어디든 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세한 품종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배 방법과 품종들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되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나면 이게 선정이 됐으면 이 안에 있는 중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안에 수확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표본 구간 안에 요 안에 있는 수확량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표본 구간이 그러면 먼저 이 안에 이거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이 면적은 어떻게 조사하냐면 표본으로 선정하는 게 4폭이라고 했잖아요. 2폭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 2폭으로 줄여서 조사를 많이 했고 이거를 간편 표본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선은 우리 기본은 4폭이 조사더라. 4폭이 조사하면 이런 거예요. 1폭이, 2폭이, 3폭이, 4폭이, 5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중간을부터 재가지고 면적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내포기가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한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포기지만 요게 네 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은 실은 이렇게 많이 센다고 하죠. 이 간격을 세우는 것은 이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에서는 더 많이 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간격을 세는 거예요. 그죠? 네 포기에 포기당 간격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포기 사이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 간격 있죠? 그죠? 자, 포기당 네 포기 길이하고 요 포기당 간격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표본 구간 지금은 3개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구간이 만일에 간격이 뭐 0.7이더라. 근데 길이가 뭐 2더라. 근데 표본 구간수는 지금은 3개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구간수까지 합하면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면적이 나왔으면 우리가 왜 표본 구간을 정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표본 구간을 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 표본 구간에 있는 수확량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겠죠. 조사한 중량이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 구간 면적분의 표본 구간에서 이제 수확량 이 중량을 알면 단위 면적당 저희가 수확량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 조사 대상 면적만 구한다면 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수확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 표본 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 다시 볼게요. 표본 구간 면적, 자, 내포기 길이하고 포기당 간격을 조사하더라. 그리고 이 내포기는 두 포기로 줄일 수도 있더라. 그럼 간격 조사해서 내포기 길이하고 포기당 간격하고 나중에 표본 구간 수까지 곱하면 표본 구간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표본 중량, 여기 표본 구간 안에서 나온 중량이 총 얼마인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벼이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 있습니다. 수분을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 함수율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상품 출하를 할 때는 좀 건조된 벼, 우리가 그거 쌀 해서 먹죠. 근데 처음에 벼 이렇게 수확했을 때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율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주는데요. 함수율 측정은 3회 측정합니다. 3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 함수율은 외우셔야 됩니다. 기준 함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벼가 몇 배가 있고요. 보통 찰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게 또 밀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벼의 함수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찰배와 밀의 함수율은 13%예요. 자, 그 중에 중간에 하나 더 끼워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밭작물에서 유일하게 함수율을 조사하는 것은 콩입니다. 콩이 14%입니다. 그래서 기준 함수율을 외울 때는 매, 콩, 찰 이렇게 해서 15, 14, 13 이렇게 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매, 콩, 찰, 15, 14, 13. 그러니까 밀이 있으니까 밀도 넣어가지고 매, 콩, 찰, 밀 15, 14,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 함수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율을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기준 함수율이 원래는 이거만큼인데 우리 그 농지에서 측정한 함수율은 이거만큼이더라 해서 값을 조정해 줍니다. 그건 보험금 계산할 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조사는 이렇게 하더라. 자, 표본 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표본 구간 면적 구하고요. 표본 중량 구하고요. 함수율을 구합니다. 이것만 우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병충해 단독 사고일 때는 최대 인증 피해율 70%까지만 인정해 주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까 요거 표본 구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거는 설명을 해줬던 거고 앞에 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왜 그러면 현장 조사할 때 우리가 표본 면적을 구하고 중량도 구하고 함수율을 구했을까? 보험금 계산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왜 이걸 구했을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금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값이자 같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피율은 평수 미평, 예전에 보장 수확량에서 보수 미평이었는데 평수 미평으로 바뀌었다고 했고요. 주계 단독 사고일 때는 70%까지만 인정해 주더라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수확량 아까 한번 설명했었죠. 우리 그 농지의 면적이 1000이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집에 심어져 있어 지금 수확할 면적이 요거만큼이에요. 조사 수확량이 되겠죠. 요 부분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죠. 근데 고사 면적도 있을 수 있고 파작물도 있을 수 있고 기수확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수확량은 먼저 표본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제가 표본 구간을 정했어요. 그죠? 이 표본 구간을 정해서 표본 구간 면적을 구했어요. 표본 구간 면적 분의 이 표본 구간의 수확량 조사하려고 중량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표본 구간에 있는 중량이 올라오는 거죠. 중량이 올라왔어요. 그죠? 자, 여기에 곱하기 우리 조사 대상 면적이죠. 이 부분이. 이 조사 대상 면적이에요. 그죠?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더하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 미리 수확된 것도 있고 그죠? 타작물이 심어져 있는 거 미보상된 것도 내 수확된 걸로 봐야 되죠. 고사 빼놓고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확된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치를 뭘로 잡을 거냐? 우리 그 농지에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얼마야? 그것만큼 곱해가지고 원래 기후가 좋았을 때 평년에 재해가 있었을 때 요것만큼은 생산돼.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곱해서 수확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건 아시죠? 내 경작 면적, 가입 면적에 우리 집의 평년 수확량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주고요. 자, 남은 거. 자, 기타미 이렇게 하거든요. 기수와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라서 기타미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타미 면적을 곱해주면 나머지 면적에 대한 수확량이 나옵니다. 이거는 논작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모두 표본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표본 구간에 면적이 들어가고 위에는 중량, 거기에서 수확한 그 수확량이 되겠죠. 그죠? 조사 수확량이죠. 그죠? 조사 수확량 그 중량이 올라가는 거고요.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이 되고 다시 더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의 기타미 면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본이 여기 이제 세팅 기본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구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됐어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자, 우리 지금 가입 면적에다가 평년 수확량을 나누면 됐었어요. 그죠? 자, 그럼 됐는데 그럼 기타미 면적은 그냥 조건이 주죠. 조건이 준 거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더하면 돼요. 조사 대상 면적 나왔죠. 실제 경작 면적에서 그죠? 고사, 타작물 및 미보상, 기수학을 뺀 것을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해요. 그죠? 그것까지도 됐습니다.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더라. 방금 우리가 그 표본 조사 하면서 지금 뭘 배웠어요? 면적을 구하고 중량을 구하고 함수율을 구했어요. 그죠? 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표본 구간에 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려고 하면 먼저 표본 구간의 면적을 알아야 돼요. 그죠? 면적은 어떻게 구했나요? 포기당 길이 곱하기 간격 곱하기 표본 구간 수를 곱했어요. 그죠? 자, 표본 구간에 포기 길이 내포기 길입니다. 내포기 다음에 포기당 간격 이건 다 내가 직접 가서 잴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다 줍니다. 표본 구간 수를 곱하면 요 아랫부분 이게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표본 구간 면적 따로 설명해 놨죠. 포기 길이, 포기당 간격, 표본 구간수 아래 칸이 표본 면적이 되고 그러면 윗부분에 있는 게 이제 표본 구간에 있는 중량이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표본 구간의 중량이에요. 중량이긴 중량인데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고 해서 이게 유효한 중량이다 라고 해서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어떻다고요?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량은 어떻게 구하냐? 먼저 중량 합계 더하는 거죠. 중량 합계를 더했어요. 합계를 더했는데 이 0.93이라고 돼 있는 것은 7%만큼 감수가 있을 거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7%만큼 감수 부분을 이제 감안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밑에 한번 볼게요. 표본 조사할 때 그냥 우리가 내포기를 지금 쓸어 갖고 왔어요. 홀테를 흙거나 이런 탈곡기를 가지고 실은 이제 막 이 부분을 이제 조금만 이렇게 빼내가지고 무게를 측정할 거예요. 근데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무게를 측정할 때는 탈곡기나 이런 거 큰 우리 콤바인 같은 경우는 티끌 같은 게 별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않는데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줄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파리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잡다한 다른 것도 이물질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 라고 해서 농민들이 딴지글 수 있다는 거죠. 이 무게나 그대로 다 인정 못하겠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만큼 빼서 7%만큼은 빼서 요 중량을 그 중량으로 원래의 중량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에다가 7%만큼 빼는 거기 때문에 자 7%가 되기 때문에 지수로 했을 때는 0.93이 되는 거죠. 자 요게 100% 마이너스 7%예요. 그죠? 자, 그렇게 적어도 되지만 계산할 때 귀찮으니까. 그래서 0.93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자, 7%만큼, 이제 감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함수율 구했었죠. 그죠? 항상 우리 그 벼나 뭐 콩이나 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함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함수율이 요 정도야. 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논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벼를 수확을 했잖아요. 내포기를 했는데 조금 달라요. 저희가 아침에 가서 이걸 수확했을 때, 점심 때 가서 수확했을 때, 저녁쯤에 가서 수확했을 때 이 벼가 이렇게 머물고 그러니까 안고 있는 그 수분의 그 함수율이 다 다릅니다. 아침 같은 경우는 이슬 같은 게 실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율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점심 때는 더 적게 나오고 저녁에 더 많이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율을 조정을 해줍니다. 뭘로 가지고? 기준 함수율을 가지고. 그래서 뭘 곱해주냐면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분의 우리가 조사한 함수율 있죠. 우리가 지금 딱 측정했을 때 함수율. 그 함수율은 뭘로 조사하냐면 여기 보면 수분 측정기라고 있죠.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함수율을 측정하는 기계. 우리가 그냥 그 조금 만져보고 함수율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이 기계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장비를 가지고. 그래서 함수율은 제가 3번 측정한다고 했죠. 3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거고요. 내 기준 함수율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분의 1 마이너스 내 조사한 함수율을 올려가지고 조정값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유효 중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표본 구간 작물 중량의 합계에다가 곱하기 0.93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분의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입니다. 제가 기준 함수율이 몇콩찰이라고 했죠? 몇? 15%, 콩 14%, 찰, 밀은 13%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준 함수율만 외우고 있다고 하면 이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뭐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만일에 우리가 매배였다라고 하면 매배는 1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85%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5라고 적어도 되지만 15니까 0.15가 되겠죠. 15라고 적어도 되지만 그냥 85%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함수율 3의 평균을 냈더니 우리 그 농지에 함수율이 20%더라 라고 하면 조사 함수율이 2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20%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는 0.8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분의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 해도 되지만 바로 뺀 값을 그냥 85분의 80이기 때문에 결국은 0.85분의 0.8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 면적도 구했고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도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밑에 분모의 위에 면적 중량을 분자로 올린 값이 우리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조건에
따로따로 물을 수 있어요. 만일에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하려면 한 번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잖아요. 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해도 되고 각각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은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을 구하시오, 표본 구간 면적을 구하시오 하고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각각 산출을 해줘야 되고 각각 산출해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 전체 우리 공학용 계산을 한 번에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푸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함수율은 매콩 잘 간다고 했고요. 자, 네 포기에 그죠? 포기 간격과 길이를 재고 표본 구간수를 곱해서 면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포기 구해와서 탈곡을 하고 자, 무게 측정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울 있죠? 전자 저울 가지고 무게 측정하고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함수율을 측정해서 우리가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했더라. 그 유효 중량만 나왔다 하면 여기가 이제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더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타미 면적 해버리면 우리 이 농지의 수확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수확량이 나와버리면 평수 미평해서 저희가 피해율도 구할 수 있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미보상 감수량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확량만 먼저 기본적으로 나와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확량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논작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논작물, 밭작물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힘든 고비가 뭐였어? 저가전 종합위험이었잖아요. 저가전 종합위험의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면 논작물, 밭작물, 수익 감소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는 내가 지금 아까처럼 또 이제 농지가 있다고 하면 이 조사 대상 면적에 있는 거 전체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뭘로? 이렇게 콤바인 가지고 한 번에 수확해버리죠. 콤바인을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톤백에 바로 담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스율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요 앞에는 얼마만큼 로스율을 적용해 주냐면 7% 로스율을 적용해 줬잖아요. 7% 적용했기 때문에 곱하기 0.93 했잖아요. 이거만큼 이제 로스가 이거만큼 나니까 7%만큼 내가 이 로스율을 감안해 줄게 해서 표본 구간 면적이랑 중량을 구했었는데 전수조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콤바인으로 바로 전체 수확을 해가지고 톤백에 담아버리기 때문에 로스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0.93 안 곱합니다. 표본조사처럼 안 곱해요. 대신 함수율은 똑같이 3회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대상 면적이 나왔으면 자 그냥 우리 전체 중량 나온 거 그대로 값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값 사용하고 함수율은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준 함수율 분의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분의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을 곱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뒷부분은 같습니다. 고사 면적은 제외하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의 기타미 면적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수확량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표본조사가 조금 더 계산식이 복잡하고 어렵지 전수조사는 쉽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밀도 똑같잖아요. 밀도 우리가 수확량 조사에서 표본조사도 하고 전수조사도 합니다. 근데 계산 방법은 밀과 벼가 동일합니다. 벼만 공부를 잘해 놓으면 밀은 그냥 그저 먹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전수조사 이제 조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전수조사 대상 농지인지 그 농지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전수 대상 농지를 하면 기계로 가지고 수확을 하는 농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손해평가사 이제 조사를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벌써 이거 수확 다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가기 전까지는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딱 가서 기계 딱 이제 우리 농지 사진 딱 찍고 기계 사진 찍고 그래서 출발해야만 전수조사 수확 시작하는 거예요. 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조사자가 가기 전에 수확해버리면 인정할 수 없죠. 그죠? 그 중량을 얼마만큼 물론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그죠? 중량이 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꼭 손해평가 조사자들이 갔을 때 기계하고 가입 그 면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확 들어갑니다. 조곡의 중량을 조사하더라. 전체 조사 대상 면적 안에 이어 있는 조곡 중량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함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회 측정해서 평균값 함수율을 조사하더라. 자, 병충해일 때는 병충해 단독 여부 70% 그거 알기 위해서 병충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병충해 조사기 때문에 병충해가 실은 여러 개 병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와갖고 이 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이 중에 주된 병충해가 뭔지 조사합니다. 병충해는. 자, 그리고 자연재해하고 병충해가 같이 왔을 때는 제가 병충해 단독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70%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피해를 인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 같고요. 자, 수확량 합계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량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수확량을 구해야 저희가 피해율도 나오고 미부상 감수량도 나오고 보험금 구할 수 있죠. 작물 전체 다 수확한 거, 기계를 다 수확한 작물 중량을 합계를 가져오고, 여기는 로스율 7% 적용 안 해줍니다. 곱하기 자 함수율입니다. 자 1 기준 함수율 분의 1 조사 함수율을 곱해주고, 자 나머지 부분 기타 및 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 기수학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입니다. 그것은 단위 면적당 우리 농지의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그 수확량만큼은 보장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 농지의 가입 면적분에 조건이 다 주죠. 평년 수확량을 주면 이렇게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면적을 나누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쭉 이어서 설명을 한꺼번에 했던 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어서 쭉 설명을 했던 거고요. 문제를 다 풀어보기에는 조금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죠. 그러면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중에 한 맛보기로 두 가지만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항 직파 불능보험금하고 제이항 재직파 불능보험금만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이항 직파 불능보험금은 농지 전체에 이항 직파 하지 못했을 때 주는 거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이항 한계일 7월 31일까지. 그리고 자 보험금은 어떻게 주더라? 지급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0%를 주더라. 그죠? 그러면 이항 직파 불능보험금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어떨 때 지급해 주는지, 그리고 보험금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항이나 직파를 못해서 주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농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험 목적물이.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어떻게 되더라? 소멸되더라. 그리고 이항 직파 불능보험금 안 주는 조건이 있었죠. 어떤 거였어요?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 하면 네 가지가 있었어요. 논둑정리, 농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이걸 안 했을 때는 이항 직파 불능보험금은 안 주더라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벼 상품의 조사를 하였습니다. 5월 31일 보상하는 제외로 이항 한계일 7월 30일까지 이항하지 못했을 때, 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자 아래 조건을 보고 이항 직파 불능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자 조건을 다 줬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면적 3,000, 평년 수확량이 1,920, 똑같이 가입 수확량 1,92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 100% 그대로 가입했다는 얘기죠. 그죠? 가입 가격. 자, 평년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주면 바로 우리 그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 나오죠.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920 곱하기 1200 해볼게요. 자, 이건 얼마냐? 230만 원이 아니고 실은 230만 4천 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죠. 그렇기 때문에 230만 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가입 금액이 230만 원이더라. 자기 부담 비율은 10%더라. 자기 부담 비율을 이렇게 준하는 게 약간 페이크죠. 그죠? 보통 이제 평수 미평을 하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딱 이렇게 이제 페이크로 줘놓은 거예요. 자, 문제에다. 그죠? 근데 자, 이항 직파 이항 직파란다. 이항 직파 보험금을 줄 때는 피해 면적 제가 산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피해 면적 비율의 10%를 어떻게 해야 된다? 초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자, 잠깐, 제양 재집하고 제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제양 재집파 얘기했어요. 그건 제양 재집파였고, 이양 직파는 농지 전체에 이양 직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양 직파를 하지 못했다고 했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자기 부담 비율을 준 거는 평수 미평으로 구하라고 함정을 주기 위해서 준 문제는 맞고요. 자, 바로 문제는 보험금 구하는 건 쉬워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다른 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보험가입 금액만 나와버리면 그게 다 10% 해서 그게 23만 원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준다면 실은 뭐 거저 먹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오죠. 근데 대신 이제 왜 이걸 푸냐면 벼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이항집합 불능보험금 하나만 구하시오.
또는 제양 제집합 하나만 구하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양집합 불능보험금, 제양 제집합 보험금, 그다음에 그 경자불능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 수학량 조사하고 수학감소 보험금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엮어가지고 통으로 내는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으로 내고 15종 뭐 이런 거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가입금액 2천만 원, 자기부담 비율이 15%네요. 보상하는 제어를 농지전체도 요 역시도 이양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금 지급한 보험금 뭐냐면 이양, 집합, 불능 보험금. 이양 집합을 못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이양 집합 불능 보험금이 되고요. 자, 지급 사유 저거라고 했네요. 지급 사유는 뭐예요? 이양 한개일 7월 31일까지 어떻게? 농지 일부분 아니고요. 농지 전체에 이양을 하지 못했을 경우가 되겠죠. 자, 지급 보험금은 어떻게?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0%가 되더라. 그러면 보험금 지급 후에 보험계약 반개. 이건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보험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예요. 소멸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약 소멸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양 재직파 보험금입니다. 제양 재직파 보험금은 전조사도 하고 후조사도 한다고 했어요. 전조사에는 면적 피해율을 조사하고 피해 면적을 조사해서요. 후조사에는 그 피해 면적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양 재직파 한 면적을 조사해서 전체를 피해 면적 전체를 다 제양 재직파 했다고 한다면 처음에 조사한 그게 피해 면적이 그대로 되는 거지만 제양 재집합을 피해 면적 했던 것보다 덜 했어요. 그죠? 덜 했을 경우에는 미이양한 그 면적을 피해 면적에서 빼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요가 아까 중간 설명하면서 중간 설명이 헷갈려가지고 그죠? 이때 면적 피해율이 나오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더라. 이때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되더라. 이상 아닙니다. 초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양 재집합 한 경우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이 문제 유행을 세 가지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 가지 조건을 다 만들어 봤어요. 면적,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하고 가입 수확량 같다고 해놨네요. 그죠? 가입 가격 1,200원. 가입 금액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거 230만 4천원이 나오는데 4천원 만원 단위 미만 덜 싸기 때문에 230만원 자기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 20% 이거 페이크라고 했죠. 자, 제양 재직파 보험금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비율이었어. 면적 비율은 내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을 가지고 구했어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피해 면적이 1,500이 발생했네요. 1,500제곱미터 발생했는데 자, 이게 전조사죠. 피해 면적 관계 이 전조사예요. 후조사를 했더니 제2항을 1,500 다 했네. 그러면 1,500 전체 이 처음에 조사했던 이 피해 면적 자체가 그냥 내 피해 면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000, 내 가입 면적이 3,000인데 1,500 처음에 1,500이었는데 재직파도 그대로 1,500 했기 때문에 1,500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1,500에 3,000 하면 얼마인가요? 자, 2분의 1, 50%네요. 자, 그러면 50%가 나왔어요. 10% 초과했죠?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내 보험 가입 금액의 25%는 무조건 고정값이에요. 그죠? 고정값에 내 면적 비율 50%를 곱했더니 28만 7,500원이 나오더라.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면적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조사에 1,500제곱미터 발생은 똑같네요. 똑같은데 자, 후조사를 했어요. 제양을 900밖에 안 했네요. 그러면 어떤다고 했어요? 제양 안 한 거는 피해 면적에서 빼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3,000인데 자, 원래 피해 면적이 1,500이었는데 제양 안 한 게 그러면 얼마예요? 1,500에서 900을 빼면 600이죠. 자, 600을 빼면 900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제2항 한 이 면적이 피해 면적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계산식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900 나누기 3,000을 했더니 피해율은 30%가 나왔네요. 자, 10% 이상 넘어갔어요. 갔기 때문에 보험금 주죠. 그래서 230만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고정비율 25% 곱하기 면적 비율 30% 했더니 금액이 17만 2,500원이 나왔습니다. 자, 면적 비율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면적 비율이 지금 뭐 300밖에 없네요. 300밖에 없는데 자, 제2항은 얼마 있어요? 100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문제 제가 잘못했네요. 300이었으면 한번 볼게요. 아, 바로 했나요? 자,
PMN 전체가 한번 볼게요. 계산을 3000인데 300 했는데 제양이 100을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00이 안 된 거죠. 그러면 PM면적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100 맞는 게 맞나요? 100 나누기 3000. 이거는 뭐 10%도 아니네요. 이거를 제가 잘못했네. 문제 설계를요. 문제 설계를 300을 그대로 했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야 이 문제에 조금 그 10% 초과하고 조금 문제가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겠네요. 그거 이거 10% 초과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문제를 내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를 300으로 해볼게요. 원래 피해 면적이 300인데 제2항도 300을 완료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0분의 피해 면적도 300 그대로 올라가죠. 이때 가진 면적 비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면적 비율을 10%를 초과할 때만 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딱 10%가 나왔어요. 이때는 줄까요? 안 줍니다. 왜냐면 초과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2 이상일 때 해야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 초과하기 때문에 10%는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 계산을 하면 230만원 곱하기 고정비율 25%에 10% 계산을 하면 57,500원이지만 이거는 10%가 초과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주는데 미해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0원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 다 풀어봤습니다. 피해 면적 발생했는데 전체 그대로 제양했을 때, 피해 면적이 발생했는데 제양을 부분만 했을 때, 피해 면적을 발생하고 제양 완료한 면적이 10%를 초과 안 됐을 때, 이 세 가지 조건 위에는 없어요. 이 제양 재직파 보험금은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페이크 문제를 속임수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다 풀 수 있다는 거. 제양 재직파 부분은 굉장히 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해 때 제로 시작하는 보험금 다 산출하라 나왔다 했었잖아요. 제2항 재직파 보험금, 마늘에 있는 재파종 보험금, 양파에 있는 재정식 보험금 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보험의 목적을 적으라는 것과 보험의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산시까지 적으시오 해서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 이론 문제였잖아요. 산식을 적고 뭐 지급 사유를 적고 보험 목적을 적는 거였고 계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험금 중에 보험금 계산하는 거는 지금 2항 집합 불능보험금하고 제2항 재직합 보험금만 배웠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거 경작 불능보험금과 표본조사 부분, 그 다음에 전수조사 부분, 보험금 계산하는 거 같이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문제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고 제 블로그에도 제가 벼 문제는 따로 올려놓은 게 있죠. 품목 예시 부분하고 뭐 개정된 내용들 올리면서도 배워 문제, 예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설날 전에 설날이 끝나는 그 한 주 안에는 저가전 정말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논작물, 벼, 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나신 후에 꼭 복습하셔가지고 암기도 하셔야 되겠죠. 산식을 그죠? 복습하시고 먼저 개념을 잡고 산식 암기 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보면서 자, 그게 있는 내용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